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저녁 8시부터 1박 2일 동안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리허설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일찍 모든 국민들은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국민이 스스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구국의 일념으로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24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입니다. 법원이 정경심 씨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씨에 대한 영장실실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 씨는 영장 발부 직후 바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정경심 씨의 혐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경심 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건강상 문제도 또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정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대 고비를 넘긴 검찰은 정경심 씨를 상대로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조국 전 장관도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경심 씨에 대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자녀의 부정입학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공개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는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투자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서류를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9월 30일 민주평통회의, 10월 4일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서울 평양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통령이 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서울 평양올림픽이 내년 혹은 후년에 열리는 줄 알 것입니다. 대통령이 남북 공동 개최를 꿈꾼다는 올림픽은 2032년에 열리는 것입니다.
올림픽 개최지는 보통 7년 전에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3년 뒤인 2025년에야 뚜껑이 열릴 장독에서 김칫국을 미리 마시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올림픽 타령은 공동 주최자가 돼야 할 김정은을 향해 부르는 세레나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나와 함께 올림픽 유치에 나서자는 겁니다. 6개월 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멋진 평화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의 응답은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평양 남북 축구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뺨을 맞은 기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축구 시합 하나도 함께하기 힘든 상대와 무슨 공동 올림픽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대통령은 주한 외교사절 초청 리셉션에서 또다시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꺼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김정은이는 손을 뿌리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또 매달리는 꼴입니다. 이 패턴이 올해 내내 반복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워싱턴까지 날아갔습니다.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2분 면담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굿 이너프 딜 카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파기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이틀 후 오지랖 넓은 중재자 흉내 그만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6월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날 북한 외무성 국장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8월 남북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북한은 채 16시간도 걸리지 않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은 맞을 짓 그만하라는 담화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GDP 규모 세계 10위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 덩치로 따지면 2% 남짓인 최빈국 지도자 김정은에게 능멸을 당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까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큐피트 화살이 빗나간 건 김정은뿐만이 아닙니다. 우한 신뢰와 애정을 쏟았던 조국에게서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조국 사태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장관 딸이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 조국 씨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며 트위터 회초리를 갈겼습니다. 그랬던 조국 씨의 딸이 2학기나 낙제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동안 딱 한 과목을 들으면서 장학금 800만원을 받았을지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조국 씨와 아내가 각각 자신이 몸담은 대학에서 자녀 학자금 641만원과 407만원을 챙겼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국 가족에게는 공짜란 것이 없습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가리지 않고 알뜰하게 챙긴다는 유튜브 폭로가
강남 좌파 조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언론, 저 언론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들을 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건가 라고 아마 당혹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들에 짓눌린 넉나간 표정과 누군가 싸움을 걸은 듯한 성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 김정은한테도 젊은이의 표현대로 까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도 이렇게 당한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고 도저히 이 문재인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전 국민에게 퍼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광화문으로 나와서 문재인 하야를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남은 기간 동안 나라가 완전히 거들이 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다 함께 가열차게 투쟁을 하고 여기서 좌파 정권을 반드시 멈춰야만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1박 2일 집회에 모든 국민들이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광화문에서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 새롭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내일 광화문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